제 이름은 한경대 화학공학과 임영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건데요. 오늘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성향이 거의 5개 중에서 4개가 이쪽 바이오 쪽으로 많이 발표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쪽이 쪽은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업스트림 저쪽 반응 퍼먼테이터에서의 미생물의 어떤 발육이라든가 어떤 주인의 어떤 에볼루션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발표할 것은 이제 바이오 쪽은 바이오 쪽인데 다운스트림 쪽 분리 쪽에서의 분리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요, 현황하고 이제 SMB 시뮬레이트 무빙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SMB가 무언지, 그리고 SMB에 대한 몇 가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몇 번 계속 말씀을 발표를 해가지고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요. 제가 이 시뮬레이트 무빙배드라고 하는 것은요, 무빙배드인데 이동층인데 이 가상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던 모사 이동층이라고 하는 건데요. A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배치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배치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시겠지만 친화력에 따라서 물질이 이제 혼합물이 AB 혼합물이 들어가면요, 친화력이 많은 놈들은 충전 물질과 친화력이 큰 놈들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고요. 친화력이 없는 것은 그냥 유체의 흐름대로 그냥 그 속대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동시에 혼합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지나가면서 친화력의 정도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놈이 있고 늦게 움직이는 놈, 이렇게 해서 결국은 토끼와 거북이로 표현했는데, 나중에 토끼는 빨리 나올 것이고 거북이는 늦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공정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배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비버는 무빙궤드예요. 그냥 무빙궤드, 시뮬레이티드 무빙궤드가 아니고 진짜 무빙궤드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토끼가 가는 속도보다도 조금 더 느리고, 그리고 거북이가 가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 반대 방향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주면은, 마치 여러분들 러닝머신에 뛰듯이요,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뒤로 돌려주면은 같이 러닝머신하고 같이 뛰면은 같은 장소에 매 있겠죠. 하지만 속도를 갖다가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두 개 속도 가운데 속도로 밀어주면은 결국은 빨리 가는 토끼는 앞으로 떨어지고 늦게 가는 거북이는 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빙궤드예요. 근데 무빙궤드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운데 이제 파티클이 이제 충전 입자가 매우 작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작은 충전 입자가 들어있는데, 이 충전 입자들이 기계적 마모가 돼요. 이렇게 진짜 무빙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그러한 기계적 결함을 기계적으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트 무빙궤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1961년 UOP에서 벌써 미국 페이턴트로 나와 있는 한 40년 전 기술인데, 아무튼 어떻게 했냐면요, 픽스트 베드를 그냥 유지를 시킵니다. 지금 근데 픽스트 베드가 하나가 아니라요, 크로마토그래피 8개가 지금 날려져 있는데 8개의 고정층을 그냥 준비돼 두고 이 플로레이트, 이 유체의 흐름만 바꿔가면서 운전을 하면은요, 마치 무빙배드처럼 운전할 수가 있다는 개념이 SM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피드가 들어가고요. 지금 4개가 피드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일정한 시간 후에 다음에는 피드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앞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 가면 결국은 뒤로 가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배드는 뒤로 가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드가 여기에다가 일정 시간 사이클 타임 후에는 여기로 피드를 주면서 다른 모든 플로레이트도 한 단계씩 한 클럽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운전을 하면은 바로 이 무빙배드, 카운트 커런트 무빙배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은 8개의 크로마토그래피가 연결되어져 있는 4개의 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의 존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해가지고 여기 피드를 기준으로 해서요, 피드하고 라피네이트, 즉 빨리 가는 놈을 잡기 위한 라피네이트에서 유출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을 시키고 여기서 디스번트를 다시 넣고 익스트랙트해서 늦게 가는 거북이를 유출해서 순수한 물질을 잡아내는 그러한 4개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보고 4존 SMB라고 하는데요. 4존 SMB의 컬럼 길이에 따른 X축이 컬럼 길이에요. Y축은 농도인데, 농도 프로파일을 보면요, 피드에서는 A, B 두 개가 일정 똑같은 거 섞여서 들어가면은
결국은 빨리 가는 토끼는 앞으로 이렇게 쳐지고 늦게 가는 거북이는 뒤에 이렇게 쳐져가지고 B 포인트에서는 라피네이트가 이제 계속 유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를 뽑아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A 컴포넌트의 농도는 거의 0에 가깝고 B 컴포넌트의 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죠. 따라서 거의 순수한 B 컴포넌트를 분리해낼 수 있다. 연속 공정이에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A 컴포넌트가 위에 있고 B 컴포넌트 거의 0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순수한 A를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그 배치 프로세스는 휘분식이고 이건 지금 거의 연속식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 휘분식의 어떤 전통적인 크로마토 휘분식이 아니라 연속식 크로마토그래피 운전이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상업화된 프로세스, 즉 뭐 바이오 프로덕트에 대해서 대용량으로 뽑고 싶을 때 이 프로세스를 쓰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를 적절히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플로레이트, 4개의 플로레이트와 컬럼 컨피그레이션, 다시 말하면 2 구조냐 아니면 2 구조냐 이러한 컬럼 컨피그레이션 또한 몇 시간마다 몇 분마다 이 사이클 타임을 움직여가면서 스위칭을 해줄 거냐 이 스위칭 타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적절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최적화된 설계가 필요한데 저는 이러한 그 4개의 플로레이트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컴퓨터 모사를 통해서 옵티멈점을 찾느냐 이것이 저의 그 발표의 저의 연구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현황인데요. UOP라고 하는 게 1961년도 SMB라고 하는 걸 특허를 냈고요. 그 다음에 TMB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건 무빙매드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층인데 이동층에 대한 만약에 SMB를 TMB라고 가정하고 풀면은 어널리틱하게 트라이앵글 티오리라고 하는 마초티 1997년도에 마초티라고 하는 사람이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다. 이 문제는 뭐 복잡하게 뭐 프로그램 안 돌리고도 근데 이 경우에는 선형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선형, 흡착, 평형식이 존재할 때 선형으로 흡착이 직선으로 흡착이 된다. 흡착 평형이라고 가정할 때만 이 트라이앵글 티오리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거의 어널리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SMB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SMB 운전 조건을 잡을 때는 이 트라이앵글 티오리를 가지고 대충 운전 옵티멈을 찾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바리꼴이라고 하는 그 SMB의 또 다른 그 뮤테이션이 나왔는데 그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컬럼 넘버를 아까는 투 해가지고 일정하게 유지시켰는데 이거는 컬럼 넘버스를 바꾸는 겁니다. 이 구조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운전하는 것이 이제 운전 중에 바꾸는 것이 바로 바리꼴이라고 2000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1992년도에는 이제 뭘 바꾸냐 플로레이트를 바꾸라. 플로레이트를 바꿔가지고 즉 무슨 얘기냐면 한 사이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 사이클 내에 일정한 플로레이트를 유지시킨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사이클에 플로레이트를 바꿔가면서 운전을 하면은 좀 더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지고 그 옵티멈점이 옵티멈에 가깝다. 뭐 이런 그 보고가 페이텐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그 파워피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피드의 플로레이트를 바꾸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1992년도 페이텐트의 어떤 그 또 다른 뮤테이션인데요. 예, 이런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콘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뭐냐면은 피드의 컨센트레이션을 바꿔가면은 좀 더 그 운전의 그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다. 또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제가 발표할 건 그래서 뭐냐면요. 이 제목은 아까 제가 대충 드렸는데 M2, M3, M4 밸류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SMB의 성능을 갖다가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디스번트 플로레이트를 어떻게 바꾸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M2, M3, M4 밸류라고 하는 건요. 그 솔리드에 이게 지금 무빙 궤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솔리드에 플로레이트가 있어요. 카운트 커런트로 솔리드의 플로레이트에 대한 유체의 액상의 여러 액상들의 각 존마다의 플로레이트인데 각 존마다의 플로레이트의 B를 갖다가 M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마초티가 그 트라이앵글 티오리를 하면서 제시한 방법인데 이 TMB인데 이건 이제 진짜로 무빙 궤도라고 가정했을 때의 유리함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은 M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디스번트 플로레이트는 여기로 주입이 되고요. M1, M2, M3, M4 각 존마다 존 1, 2, 3, 4마다의 그 M 값이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M2, M3, M4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그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M1을 바뀌는데 M1을 바꾸기 위해서 디스번트 플로레이트를 바꿔요. 즉 M1만 바뀌었을 때 여기서 디스번트를 많이 우리가 넣으면은 이 익스트랙트를 많이 뽑습니다. 그럼으로써 M2, M3, M4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때 이 M1, 이
디스버트 플로레이트, 다시 말해 M1이 어떠한 이 SMB의 공정 운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인데, 밑에 보시는 그림은 아까 똑같은 그림이죠. A, B가 섞여서 들어갔을 때 B는 이쪽에서 순수한 물질이 나오고 A는 이쪽에서 순수한 물질을 익스트랙트 포인트로 뽑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디스버트 플로레이트를 바꾸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B 프로파일이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바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피드의 조건도 똑같고요. 하지만 이 A 프로파일, A 컴포넌트의 프로파일은 원래는 일정하게 디스버트 플로레이트를 스위칭 타임 뭐 5분이면 5분 동안 일정하게 주입하면은 이 그 점선, 이 검은색 점선으로 움직일 건데, 만약에 이 디스버트 플로레이트 바꾸면은 이게 컴퓨터 버전이 낮아가지고 동영상이 흐르는 게 안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요 빨간 선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약간씩 움직이면서 이 공정의 퍼포먼스를 바꿀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요걸 한번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아무튼 그 트라이앵글 시오리에 의하면요, 이게 M2, M3 그 플레인에서 삼각형 그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A점이 이거 M2 값과 M3 값이 그 리니어한 그 흡착 평형식의 조건에 따라서 A점이 최고의 프로덕티비티를 낸다라고 트라이앵글 시오리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건 거의 뭐 저기 분석 어널리틱한 해입니다. 해석해 놓을 수 있는데, A라는 포인트가 이제 해석했는데, 저는 이제 이 플레인을 갖다가 M2, M3 플레인뿐만 아니라 M4, M1 플레인, 즉 1, 2, 3, 4분면 다 써가지고, 이 제가 얘기한 거 M1이었죠. M1 값이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만이 이쪽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증가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토탈 M 플레인 4개의 플레인에서 몽땅 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앞티멈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D가 리니어한 경우에, 선형 흡착인 경우에는 A, B, C, D가 앞티멈점이다. 하지만 넌리니어한 경우에는요, 다른 값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SMB 퍼포먼스에 대한 5가지 조건을 5가지 여기 계산 방법을 말씀드렸고, 케이스 스타디가 이제 리니어한 경우와 넌리니어한 경우가 있는데, 리니어한 경우는 그 트라이앵글 시오리에 의해서 주는 그 해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볼 것도 없고요. M이 적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M이 적으면요, M값이 적으면 디스버트 적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이 적을 때가 가장 좋은데, 아무튼 M을 증가시키면 뭐 순도는 100%지만 이 퍼포먼스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퓨어티는 100%이죠. 넌 그럴 때 이제 보시는 바가 프로덕티브 다 일정해요. M1만 바뀌었으니까, 다른 건 안 바꾸고 M1만 바꿨으니까 프로덕티브 일정하고 일 일정하고, 하지만 다일루션이 증가합니다. M1이 증가합니다. 다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희석도인데, 희석도가 작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시오리에서 바로 이 점이 앞티멈점이다. 이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근데 넌리니어한 경우에는 틀리다 이거죠. 넌리니어한 경우는 우리가 앞티멈점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이걸 다 해봐야 돼요. 시뮬레이션 하든가 실험을 하든가 다 해봐가지고 했는데, 4.5인 포인트와 M1이 4.5일 때와 M1이 25일 때 비교를 해본 그림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넌리니어한 경우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뭐 대충 뭐 경향성은 일치하고 있지만, 그래서 트라이앵글 시오리에 의하면 이 4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앞티멈을 줘야 되는데, 넌리니어한 관계로 M1이 4.5인에서 이 앞티멈점을 보이고 있는 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뭘 했냐면요, 이 컨스턴트 MD가 아니라 이 디스버트 플로레이트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일정한 시간만 약간 조금 일정했는데,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꾸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덕티비티가 약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이게 파워 피드 개념인데, 피드 플로레이트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드 플로레이트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지만 전체 양은 똑같습니다. 이 디스버트 플로레이트가 23.4인데 이거와 똑같은 디스버트 플로레이트를 보내주는 대신에 시간마다 처음에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조금 주고, 그래가지고 전체 플로레이트는 일정하게 유지시키지만, 그래서 M1은 결국은 전체 평균 M1은 일정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운전시켜도 약간의 프로덕티브 증가, 5% 프로덕티브 증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3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이제 뭐 리니어한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이 뭐 어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었고, 넌리니어한 경우에는 이제 실험이든 시뮬레이션이든 저희가 앞티멈점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1의 플로레이트를 바꿔가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